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 의혹의 발단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듣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넸다는 데 더해 전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직접 만났다는 진술까지 했던 거로 전해지는데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선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정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존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직접 정리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보고 문건을 보면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단 겁니다. TM은 통일교 안에서 트루마더, 즉 참어머니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를 지칭합니다. 이 같은 일정은 이틀 뒤인 1월 9일자 특별보고에 적혀 있는데 한 총재가 당시 전재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약 보름 전인 2018년 12월 27일 전재수 미팅이란 내용도 문건에 적혀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로 보고 금품 전달도 문건에 기재된 날짜 즈음에 이뤄진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이를 토대로 윤 전 본부장 외에 한학자 총재까지 뇌물공여 공범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문건 내용과 관련해 한 총재 측은 KBS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했고 전 의원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018년 통일교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한 행사. 각국 정상들을 초대하고 한학자 총재가 기조연설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초청 인사, 우리나라 전현직 국회의원 5명도 있었습니다. KBS가 확인한 당시 통일교 내부 문건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의 왕복 비행기값 1,483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인당 약 300만 원 가까운 비용입니다. 행사 이후 작성된 내부 공문을 보면 5명의 항공료 2천만 원, 체류 경비 1,000만 원, 발표 참가비 500만 원 등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참석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는 보고가 담겼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8년 말에 네팔 가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가서. 항공료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의원연맹이나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는데. 임 전 의원은 앞선 KBS와의 통화에서 2018년쯤 통일교 서밋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통일교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양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네팔 행사에 갔고 숙박비나 체류비 등을 통일교에서 모두 지원해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안홍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한 KBS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2016년 일본 사가현 한일 해저터널 갱도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통일교 관계자 사이에 빨간 옷을 입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보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말 그대로 부산과 대한해협, 일본 규슈까지 200km를 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44년 전 문선명 초대 통일교 총재가 통일교 행사에서 언급했을 때부터 교단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If this highway were constructed, the three Asian countries would be linked through the highway, and they would become one.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역 정치인들도 추진했지만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 낮은 현실성이 번번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교에서 전방위 정치권 로비가 필요했고 지난 대선 기간에도 해저터널 시작점인 부산 등 영남권 의원들에게 접촉 시도가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KBS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입니다. 20대 대선 며칠 전인 2022년 3월 A 의원 등 영남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를 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A 의원과 만난 자리에선 의원이 해저터널 필요성에 동의해줬다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란 말에 반색하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도 적혔습니다. 해저터널이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골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검도 한일 해저터널을 통일교 주요 현안으로 판단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해저터널을 수사 핵심으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통일교의 성지이자 한학자 총재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의 천정궁입니다. 경찰이 어제 이 천정궁을 비롯해 용산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280억 원어치 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팀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특검이 사건을 이첩하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 국회 사무실부터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전 의원에게는 2018년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두 전직 의원에겐 20대 총선 무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회계자료와 시계 등 금품 실물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용호하고는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의원은 SNS에 2018년 통일교 행사 당시 고향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